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얼마 전에 1, 2화를 미리 공개한 그 프리미어 시작했었는데 그때 계셨던 분들도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4일만 기다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12월 24일 공개되는 메이드 인 코리아의 운영 감독님과 박은교 작가님을 모시고 토크 세션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감독님과 작가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사실 극장 지구랑 비교를 해보면 너무 객석과 너무 가까워서 굉장히 긴장되실 텐데요. 이번 인사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토요일도 주말이고 비도 오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바꾸고 얘기해야 되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짝붙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은규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거리가 가까우니까 눈빛들이 너무 잘 보여가지고 되게 긴장되네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기대응답 시간도 있고요. 그리고 퀴즈 시간도 있습니다. 총 1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래서 그 토크 세션이 이제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상품이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3개월 무료 스탠다드 3개월 이용권을 드리고요. 그리고 퀴즈 정답자 분들에게도 커피 기프트콘을 드리니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놓지 마시고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 그 메이드 인 코리아는 1970년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지는 건데 사실 오미로 감독님께서는 그 이전에 아야가 그리고 남산의 대전을 통해서 1970년대 한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작업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얼빈 그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셔가지고 이제는 1970년대에 대한 어떤 얘기를 어느 정도 끝내시고 다른 시대로 가신 건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하얼빈 이후에 또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작업을 하셨고요. 또 연대 계신 박은규 작가님께서는 그동안 한 작업들이 김준호 감독, 아더, 이경희 감독, 이승훈 감독, 또 최근에 허준호 감독도 보통의 고열바다라고 하는 세트 시리즈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더 궁금한 것 같습니다. 박은규 작가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구체적인 한국 사회 지공간으로 들어오셨나 하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그분께 어떻게 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1970년대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두 분이 만나셨을까?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편집장님께서 말씀 지금 해주셨는데 제가 남산의 부장님을 했고 마약관을 시청을 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해소되지 않은 무엇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72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시대에 태어났죠. 그때 기억, 박정희 대통령 죽었던 기억이 너무 강렬했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어떤 젊은 시절 지금에 생각하면 사실 부족한 왜 이러세요? 아버지는 그래 안 뭐 조명이나 이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 시대가 좀 더 이렇게 다루고 싶었어요. 그 시대를 좀 거창할 수도 있지만은 우리 부모님이 약간 부모님에 대한 헌가이기도 하고 그 시대가 저한테는 계속 호기심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즌1 이번에 24일날 이제 시작을 해서 부장이 나갈 때도 쫓아주고 지금은 또 촬영을 시즌2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현민배우랑 정성배우랑 우주축구장 지금 친구 한참 촬영 중에 좀 왔는데 아마 메이드 인 코리아를 하게 되면 더 이상 70년대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작가님이나 70년대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일단 첫 번째는 재미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관객분들한테 대중들한테 재밌게 해준다고
하고 그리고 방금 전에도 그런 얘기 한 거 같은데 이게 마치 도서관에 이렇게 아니면 어디 있는 70년대를 담고 12부작의 어떤 드라마 언제든지 꺼내서 이렇게 보면은 관객분들이 그 시대를 한번 느껴볼 수도 있고 보실 때 되게 역사로 보실 수 있고 재밌게 그런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으로 시작했어요.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제작사에서 얘기를 제안을 받았을 때 우민호 감독님이 준비하시는 첫 번째 시리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하고 싶다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시대를 다루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뭔가 감독님의 전작들이나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계속 보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냥 그 시대를 그냥 관종하고 이제 좀 거리를 두고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시대를 같이 살아본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 사건들에 그냥 우리의 주인공들이 완전히 깊게 개입을 해서 약간 실제와 허구가 약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뒤섞인 얘기를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얘기 했던 거야. 포레스트 검프의 다크나이트 거죠. 네, 제가 이런 컨셉만 설명을 드리면서 감독님한테 그 포레스트 검프 얘기를 했었거든요. 약간 이제 그냥 굵직굵직한 사건에 그냥 우리 주인공들이 다 들어가서 그냥 조개무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약간 좀 어두운 포레스트 검프 같은 뭐 그런 얘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잡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네. 저는 사실 이 얘기 70년대에 대한 이제 어떤 개인적인 이제 저희가 선착하는 어떤 주제였다기보다 사실 감독님이랑 작업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커서 이제 선택을 처음에 시작을 했던 이야기여가지고 지금 이제 편집장님이 필모 얘기해 주셨는데 필모가 다 장르다 다르고 막 약간 지금 들어보니까 되게 뒤죽박죽이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좋아하는 얘기이기는 해요. 약간 좀 느와르 장르의 블랙 코미디가 섞여 있는 그런 강렬한 장르들을 좋아하기는 해서 그리고 되게 재밌게 처음 해보신 것 같아요. 보니까 필모를 보면은 강우 작가님이 했던 작품. 시도를 되게 여러 아니 다른 걸 보면 약간 좀 미화성이 있어. 근데 이게 되게 뭔가 돌출되어 있는 작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굉장히 어두운 프레스 컴프 같은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또 이 회를 보면서 눈에 딱 들어왔던 게 이번에 캐릭터 포스터로 공개가 되는데 그 정우성 배우, 장건영 검사 캐릭터 포스터에 게으름에서 도와줘서라고 하는 그 문구가 굉장히 강렬했거든요. 근데 게으름이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게으름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소설 있잖아요. 그 미국과 멕시코 간의 엄청난 마약 전쟁을 그린 작품인데 거의 뭐 30년에 걸친 이야기이기도 하고 거의 중심 인물만 거의 뭐 100명 가까이 등장하는 정말 엄청난 소설인데요. 그래서 뭔가 이 작품이 뭘까 이런 기대 포인트를 크게 가졌던 것 같아서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게임은 제가 지금 제목이 인사한다. 대부분 독자 작가님 다른 하나들은 제목을 주셨는데 제가 게임 제가 지금 성경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게임은 아주 축이에요. 상징적으로 성경에 개의 힘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70년대 개의 힘은 뭘까? 그 악의 축은 무엇일까? 그걸 좀 파고든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용하셨던 것 같아요.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그 인터뷰 다른 데서 질문 받았을 때 이제 저희가 다 소제목이 붙어 있다 보니까 한 편 한 편이 시리즈지만 한 편 한 편에 또 다른 개별적인 영화 같은 느낌으로 나레이터도 달라지고 제목도 붙어 있고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제목이 뭐냐고 이제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이제 제가 쓴 그 제목들보다 저도 개인이라는 제목을 너무 좋아해서 감독님한테 이 제목이 너무 좋다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이제 이거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건영이라는 캐릭터를 설명하는 약간 호문을 여는 데 있어가지고 되게 강렬한 문장이어서 저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소설을 꼭 나중에라도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아직 못 읽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화 제목을 좋아합니다. 사화 아직 못 보셨을 때 나올 텐데 사화 제목은 아버지의 이름 인더 네임 오브 파더 영화도 있죠. 그 제목을 다뤘는데 왜 사화가 아버지 이름이냐면은 그 장건영이 정사는 장건영 검사가 왜 이렇게 마약 수사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지가 그 이제 정사가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이제 어땠으면 그 아버지가 한국의 미국적인 현대사에서 어떻게 됐는지 그게 이 한 그 비극의 역사가 한
쪽 한 개인한테 어느 정도의 영향까지 미칠 수 있는지가 사화에서 그래서 좀 그 제목을 좋아하긴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저도 사회까지 갔는데 최대한 이제 뒷화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감독님께서 얼마나 만족도가 있으신지 계속 3회, 4회, 5회, 6회 계속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뭐가 욕하는 얘기야? 하나의 얘기 드리면은 모르코가 제일 재밌어요. 몰입카를 올리면 내년까지 기다려주는. 네, 저희 그리고 아까 보셨던 그 인터뷰 영상에서도 이제 느끼셨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이게 우민호 감독님의 첫 번째 시리즈 연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러닝타임적으로는 한 편의 장편보다는 굉장히 이제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내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냥 한 편의 영화에서는 내레이션을 길게 쓰기 힘든데, 이 아무래도 시리즈다 보니까 내레이션을 길게 썼고, 특히나 1회에서는 나는 백기태다 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밝히는 장면이 거의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온전히 1회는 백기태에게 할애가 되어 있고, 또 2회 같은 경우에는 또 장건영, 정우성 배우에게는 그 검사에게 할애가 된 경우에서 이런 것 때문에 감독님이 그 시리즈 연출에 좀 매력을 느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이 1회부터 6회까지 4회까지 갔습니다만 매회 정말 하나의 완결편 같은 영화를 본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줘서, 저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감독님이 이 작업을 하실 때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부분이 아닐까. 예, 맞습니다. 그게 안 그랬으면 제가 안 하죠. 그 영화에서 할 수 없는 걸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1화 말씀하셨지만은 영화에서는 한 인물을 소개할 때 그 촬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인물을 소개할 때 5분에서 10분 안에 끝나요. 근데 그렇게 거의 1시간 정도를 그 인물을 위한 거를, 그래서 아마 그게 무리수일 수도 있는데 드라마니까 보니까 우리가 분명히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약간 물리적으로 진짜 시간도 그렇고 뭔가 이렇게 캐릭터랑 함께 호흡하고 놀 수 있는 룸 자체가 이제 넓어진 느낌이고 확장이 된 느낌이다 보니까, 이제 영화에서는 저도 항상 그전까지 계속 영화 작업도 많이 해왔지만 진짜 약간 시간 싸움이고, 영화는 편집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밀도를 올려야 되고 정말 꽉꽉 이렇게 채워야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다루지 못하고 지나가야 되거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또나 여러 가지를 구조상의 약간 문제로 다루지 못하고 쳐다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건 저도 그런 재미를 되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약간 이제 인물들을 충분히 놀게 할 수 있고, 훨씬 다양한 시각으로 훨씬 다양한 인물들을 다 같이 데리고 이제 호흡할 수 있는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약간 앙상블 무기 같은 거를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이 되게 재밌었어요. 조금 구현 설명하다 보면은, 저는 이 작품 때 캐릭터 드라마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1970년대 정말로 그 각자의 다 그 욕망을 향해서 치달아가는 그 사람들의, 그 군상들의 이야기, 캐릭터들의 드라마를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사진들을 쭉 둘러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 HBO 채널에서 만든 HBO 드라마들이 많잖아요. 저는 이제 HBO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해요. 소프라노스도 있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 보도 연타, 굉장히 왕자의 게임도 HBO. 마치 한국에서 저는 HBO 드라마를 본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놀라운 쾌감을 느꼈고, 사진들을 쭉 둘러보는데 제가 봤던 기억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잘 구현되어 있어가지고 한번 더 꼼꼼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어쨌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드린 이유는, 좀 이번 작품에서 또 인상적으로 봤던 들었던 대사 중 하나가 이제 오해진 수사관이 장건영 검사한테 영감이라고 하면서 알랭 드롱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이 있는데요. 알랭 드롱은 역시 과거의 프렌치 노아르의 부장 장피에르 멜빌 영화의 주인공을 많이 맡았던 배우이기도 해서, 또 특히나 최근에 우민호 감독님의 어떤 작품 작업들을 보고 있으면은 남산의 보살도 그랬고, 그리고 하얼빈도 그랬고, 감독님이 굉장히 장피에르 멜빌의 세계에 조금 다가가고자 하는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딱 구체적으로 알랭드롱이라는 또 인물이 나오니까 이제 제대로 오마를 바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렌치 누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장베르 베르의 감독님의 그 영화들을 너무 사랑하고 그 안에 그 영화들에서 너무나도 멋있게 등장하는 아랑드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현빈 배우를 통해서 구현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감독은 제가 내가 보고 싶은 걸 찍는 사람이 감독입니다. 사실 뭐 대중들한테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찍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일단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찍습니다. 감독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그 알렌 조용이 주연을 맡았던 그 수많은 멜빌 감독 영화를 보면 공통점이 있죠. 늘 걸어다닙니다. 절대 안 뛰어다닙니다. 특히나 이제 이번 작품 보면 특히 백기태 같은 어떤 아우라라든가 힘 같은 것들이 천천히 어둠 속에서 이제 빛으로 걸어나온다거나 그 빛과 어둠의 대비 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잘 묘사되고 있어가지고 현빈을 통해서 그 느낌을 내고 싶었다라는 말씀 어떤 말씀인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독님께서 그 캐릭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 메이드 인 코리아를 보니까 우리가 흔히 도덕적인 경험이 있는 주인공들을 내세우는 그 피카레스트식 구성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구성의 어떤 묘미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장건영 본사를 또 그르치고 또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제가 워낙 좋아했던 배우들이고 노재원 배우라던가 그리고 뭐 정성을 배우는 바로 남산부장들에서 대통령 병무실장을 연기했던 이유준 배우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그 역할을 했었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놀랐고요. 또 더군다나 독립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독립영화의 모배 같은 배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바로 강기루 배우가 그 만재프라의 그 도두목 강대일 등장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말하자면 앞으로 이제 드라마를 계속 보게 되실 분들을 위해서 이 인물들 좀 눈여겨봐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으십니다. 저는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캐릭터들도 다 너무 사랑하지만 이제 그 서은수 배우가 맡은 오예진 형사라는 역이 있는데 저도 이거를 이제 작품을 쓰면서 처음 안 사실이에요. 진짜 그 시대에는 여자 수사관, 여자 검사는 한 명도 없었더라고요. 굉장히 또 그 뒤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되게 악인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야만의 시대에서 본인도 되게 욕망이 있지만 그 욕망을 펼칠 수 있고 약간 뿜어낼 수 있을 만한 굉장한 또 사회적인 압박을 가장 많이 받는 인물이다 보니까 근데 그걸 또 서은수 배우가 너무 잘 살려주셔가지고 약간 그 오해진 수사관의 그 캐릭터와 깨알같이 이제 그 악인들 사이에서 자기 몫을 하려고 눈을 정말 부릅뜨고 그 큰 눈을 부릅뜨고 되게 반짝반짝하게 깜짝거리는 그 오해진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해진뿐만 아니라 오해진 너무 좋고 서은수 배우 그 상하에 이제 조희정 배우 조희정 배우의 그 사마를 보시면 아마 그 시대에 이게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욕망도 얼마나 대단한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게 나올 텐데 조희정 배우를 한번 사마에서 한번 사마의 주인공은 조희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외에도 한국자와 나오는 백기태의 그 현빈 배우의 어떤 박용호 배우의 어떤 변신도 한번 보시면은 보신 분도 이거에서 보신 분 계시지만 가발이 설정이 머리가 좀 없어가지고 정말 가발스러운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그 황국장과 또 조효정 배우의 금지적 대금지라는 캐릭터인데 상가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습니다.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제 입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모든 캐릭터가 모든 재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방 3회 대금지의 캐릭터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도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3회까지 봤지만 저는 가장 좋았던 회차가 에피소드가 3회였어요. 왜냐하면 그 1회를 백기태에게 완전히 할애를 하고 또 2회에서는 이제 장건영을 제대로 보여준 다음에 그 자기가 도청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폭탄하게 웃고 이제 3회로 이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3회부터는 정말 계속 질주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그 이전에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이
조혜정 배우가 연기하는 그 백은비가 등장을 해서 완전히 새롭게 그러니까 뭔가 그 한숨을 숨을 고르는 느낌도 주고 또 그 전까지는 얘기하시는 그 가방을 쓰고 있는 그 홍국장이 자신의 어떤 직속 상관으로만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세계만 있던 이 백기태가 내가 모르는 어마어마한 권력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세상 깨달으면서 나아가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그 제목도 굉장히 좋죠. 이름이 이제 대금제다 보니까 금지의 시대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였는데 그게 정말 그 당시에 억압적이고 뭔가 금시된 시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 말 그대로 그 대금지의 시대였다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분위기도 네, 그 제목 작가님이 쓰신 거예요.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인물의 이름을 금지라고 짓고 이제 금지의 시대라고 소제목으로 붙였는데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정말 모든 게 금지되고 검열이 굉장히 셌던 시대였거든요. 정말 머리는 뭐 남자 같으면 비니 3cm, 뭐 여자는 약간 어디까지 안 되고 뭐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자들을 길거리에서 군인들이 자를 들고 다니면서 스커트 길이를 재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풍기물라는 거 잡혀가고 모든 게 금지된 시대에 아무것도 금지되지 않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서민들에게는 일반적인 대중들한테는 모든 것을 다 금지를 시키지만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소수의 어떤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엇도 다 허용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아이러니를 좀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금지라는 인물을 등장을 시켜서 3화는 또 1부에서 나왔던 인물들을 더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이제 에피소드가 되기도 하면서 그 시대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인물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저도 3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뒤로 갈수록 계속 재밌습니다. 1화가 제일 1화부터. 네. 3화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보태자면은 제가 뭐 여러분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작품을 보면 주로 남자들의 음악을 많이 들어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마약도 그렇고. 근데 3화는 정말로 뭐 홍명 감독님이 말씀하셨겠지만 되게 본격적인 대결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자가 나오잖아요. 조효정이라는 백은지 캐릭터는 그 1970년대 여자의 욕망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3화는 실존 인물을 좀 베이스로 하고 있고 딱 똑같지는 않은데 좀 참고했던 그래서 70년대의 어떤 여자의 욕망은 무엇일까? 남자의 욕망과 어떻게 다를까? 어떻게 같을까? 그런 걸 좀 이렇게 보시면은 그 색다른 재미가 근데 그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그러니까 2화까지 보고 본격적으로 3화부터 대결로 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데로 빠지니까 그걸 또 싫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이렇게 조혜정 배우가 등장을 했는데 완전히 붉은 톤으로 나가니까 완전히 그 새로운 그 터닝 포인트이기도 하고 게다가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새로운 권력자들 등장을 하니까 오히려 저는 이렇게 느낌 그대로 바꿔봤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그 우민호 감독님 지금까지 그 남성 주인공들 세계를 그려왔다 보니까 이 6개의 에피소드가 각각의 다 영화라고 한다면은 처음으로 우민호 감독님이 여성 원톱 영화를 연출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까지 해볼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또 정말 좋았어요. 그 조정 배우랑 그 케미가 되게 좋았어요. 호흡이 좋아가지고 조정 배우가 바꾸는데 감독님 이제 앞으로 남자 배우들 하지 말고 여자 배우들이랑 하고 잘할 것 같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와인 하시죠. 언제든지 해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사진전도 한번 쭉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오늘 뭐 워낙 사진 그 작품 수 자체가 이제 워낙 많긴 하지만 두 분께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은 아니면 뭐 사진의 장면도 좋고요. 이렇게 조금 추천해 주실 만한 이미지가 있으신지. 저는 11시 반에 저 뒤에 보시면은 백기태라는 저기 조효정이 제가 보는 건데 저 사진을 그냥 좋아합니다. 저 투샷을. 저런 걸 찍고 싶었어요. 영화도 못 찍었는데 저런 장면을 찍고 싶었어요. 되게 뭔가 1940년대, 50년대 그 미국 누아르 영화를 보는 남자와 여자 저런 장면을 찍고 싶었어요. 저 장면의 대사도 굉장히 저 장면 찍을 때 딱 영화를 감독이 왕가의 감독이에요.
어갈감도 워낙 좋아하고 그래서 저장을 그때 왕가의 공동점을 찍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었어요. 물론 그 정도는 아니죠. 하여튼 근데 배우들은 정말로 그 이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기 안쪽에 있는데 그 백기태의 중앙정보부 거기 이제 부장실을 해서 백기태가 아예 이제 화면에 전면에 나와 있고 그 뒤로 이렇게 쭉 감싸고 있는 중앙정보부 위원들을 찍은 샷이 있는데 그 전체 이제 샷의 그 씬 자체의 미장센이 너무 좋았지만 그냥 그게 뭔가 이렇게 전면에 내세워진 인물과 거기 둘 발싸고 있는 인물들의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떨어져 있는 그 밝은 빛과 어둠이나 이런 대비 같은 것도 그렇고 좀 그 사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 씬 자체도 너무 훌륭해가지고 좋아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시간이 꽤 또 지났는데요. 이제 객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3개월 스탠더드 있는 손 들어주면요. 마이크를 따마자고 육성을 해주시면 네. 감동이 정말 팬이고 연말 연초에 감동이 다 계속 볼 수 있어서 너무 설렙니다. 질문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1970년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공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1970년대를 살지 않았던 세대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저는 보시면서 그러니까 제목이 메이드 인 코리아잖아요. 좀 과감하게 그냥 이런 게 있고 뭔가 국가도 같고 그래서 작품이 재미없으면은 뭐 가지를 못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제목을 고사한 이유가 있고 그게 우리나라의 많은 어떤 되게 이건 우리나라만의 그 국민들의 어떤 그 에너지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정말 그 격동과 혼란을 겪으면서 끝내는 이겨내면서 최근에도 2024년 13일 마찬가지고 별거 안 되지 않습니다. 70년대 물론 발전했죠.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항상 그런 위기가 올 수 있잖아요.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그때 제가 메리 코리아 시즌 5년 찍고 있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와 이게 뭐지? 이 작품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지금의 2026년에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어떤 그 에너지 다른 나라에서는 약간 볼 수 없는 그게 어디서부터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 저는 그걸 70년대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보시면은 아마 그냥 이렇게 지금의 시대와 반대의 동면서 보시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시대극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낡거나 올드하게 쳤어요. 지금의 젊은이들이 좀 뭔가 레트로라고 하죠. 좀 뭔가 힙한 느낌? 무슨 성도 제가 힙한 곳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좀 이렇게 옛날에 어떤 흔적들이 되게 힙하게 다가올 수 있게 그렇게 제가 연출을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작가님께서도 덧붙이시면서 감독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제가 시대물을 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시즌 2를 찍으려고 있었을 때였는데 감독님하고도 막 통화하면서 막 화도 냈다가 스프리도 했다가 막 이랬는데 약간 과거 사실 제목이 진짜 과감하긴 하죠. 근데 그냥 지금의 대한민국, 예전의 대한민국, 지금까지의 우리를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라는 질문을 계속 던졌던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고 어떻게 어느 길로 가는 걸까. 근데 감독님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 정말 독특한 에너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진짜 한없이 뜨겁기도 하고 한없이 정의로웠다가 한없이 약간 야만적이기도 하고 그 모든 에너지가 이제 워낙 레벨 자체가 높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약간 국민성인지 뭐 반도의 특징인지 뭐 어떤 역사적인 어떤 어디서부터 그렇게 기원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 뜨거움으로 만들어진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쓰면서 저도 이제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은 아니니까 그 시대의 후반에 태어나가지고 근데 뭔가 요즘의 우리의 상황과 계속 반추하면서 동시대성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부터 작업을 펴나왔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뉴스를 보면은 아니 유튜브를 보면은 뭐라고 그러는 걸까요? 심지어 저 감옥에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애국을 외칩니다.
근데 너무 그 사람들마다 그 스탠스가 되게 다르죠. 그 애국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워요. 네 애국이 맞냐, 내 애국이 맞냐. 저 시대에도 그랬어요. 저 시대에도 장건영이 애국을 외치면서 백기태를 잡으려고 하고, 백기태도 애국을 외치면서 장건영을 잡으려고 하고, 그런 이야기. 그런 걸 비교해서 보시면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그건 아마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또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네, 묵성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일부를 보면요, 다른 OTT에서 나왔던 영화와 소재가 같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은 어떻게 연출 포인트를 잡거나 이거는 이 영화랑 나의 일부는 이렇게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싶으셨는지 좀 알고 싶어요. 그런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작품을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찍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병상환 감독이 좋은 작품을 찍었다는 얘기도 이렇게 주변에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 작품 일단 못 봤고 그리고 나중에 볼 겁니다. 지금 촬영 중에서 제가 촬영 중에서 좀 바꿔 못 봤는데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좀 곤란하고 대신 보셨나요 혹시? 차이점이 뭔가요? 약간 결은 달라요. 예, 다르고 일단은 일부에서 말씀하고 싶은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다루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일부는 말 그대로 그 백크타라는 인물 소개시켜줬고 그 비행기 안에서 어떤 제한된 공간에서 그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나가는지 마치 약간 시호름을 갖춰줘. 약간 저는 그래서 현빈 배우랑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임스 본드처럼 볼 수 있다. 본드처럼.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 작품과는 좀 결이 다를 것 같고 이게 메이드 인 코리아 1화가 조금 더 장르적이지 않을까? 다 보셨죠, 그렇죠? 백기태가 좀 더 약간 슈퍼히어로 같은 느낌, 제임스 본드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죠. 그 작품은 아마 대충 제가 보지 못했던 얘기인데 블랙 코미디가 메인이라고 이렇게 풍자를 하는 여러 명의 인물들이 또 겹치고. 네, 또 다음 질문 있습니다. 네, 저기 시계를 차고 계신, 혼자 시계를 차고 계시는데.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 2에서 존경위원을 맡고 있는 배우 이지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1년 전에 하얼빈 하고 나서 이제 주성철 편집장님이랑 같이 인터뷰했던 그거를 많이 참고를 하고 이제 현장을 임했었는데 그때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현장의 이제 분위기와 그런 것들에 좀 영감을 얻고 그렇게 촬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촬영을 임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렇게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저는 현장 분위기를 오늘 지금 그 씬에 맞춥니다. 그 현장의 분위기를 만들어버려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어느 순간부터 그때 하얼빈 때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막 걱정이 많았어요. 야, 오늘 이거를 배우들이 혹여라도 실수를 하면 어떠나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게 벌어지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스태프들 걱정도 많고 이랬는데 지금 그런 걱정을 덜합니다. 그리고 일단 남들 걱정하지 말고 제가 감독으로서 현장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지금 느끼고 있는지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래야지 물론 우리 박미 작가님이 되게 훌륭한 대본을 써주셨지만 그 대본 그 행간의 어떤 숨들 그 호흡들을 제가 포착할 수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그대로 그냥 콘티대로 그냥 대본대로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내부자들도 그랬어요. 그냥 정말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약간 찍기에 좀 여유가 없었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화를 6개 하고 시즌 1이 이제 첫 드라마이기도 하지만 7개, 시즌 2가 8개쯤인데 살짝 이제 여유가 생겨서 조금 제 느낌들을 느껴보려고 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 그 느낀 것들을 배우들과 스태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혹시 그 작가님께서도 그 현장에 방문하신 경험이 있어요? 이번 작품 꽤 많이 방문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저 이번 시리즈는 특별히 이제 진짜 많이 이제 테스트 촬영 때도 감독님이 계속 와서 배우들 약간 캐릭터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도 하셨고 이제 시즌 2가 또 있다 보니까 시즌 2 작업을 또 감독님 찍고 계신 동안 시즌 2 작업을 또 마무리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현장을 되게 많이 갔었는데 이제 감독님 찍으시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을 저도 목격을 하면서 저는 너무 좋았던 게 이제 감독님이 행간의 호흡을 읽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이상으로 어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능력 부족으로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약간 생각에 거기까지 못 미쳐서 이제 놓쳤던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대본의 이런 그 뉘앙스나 또 본질을 더 약간 만개시켜 주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굉장히 즉흥적으로 많이 현장에서 그날의 분위기에 맞춰서 많이 나오니까 배우분들도 그게 너무 이제 감독님을 결국 믿고 가게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놀라셨던 약간 놀라시기도 하시고 약간 그러셨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즉흥성이 결코 이제 원래 하고자 하던 얘기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관객의 입장으로 제가 썼지만 제가 또 일본 관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면이 어떻게 찍혔을까를 매번 너무 긴장하고 궁금하고 너무 막 소리 지르면서 이제 즐겁게 봤던 것 같아요. 편집본 볼 때마다. 대본을 박민 작가님 한 4년 쓰셨어요, 사실. 되게 오래. 제가 이렇게 대본에 공들인 적이 처음입니다, 사실. 우리 현장에서 대본을 버렸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다가 이제 제가 하얼빈까지 그 조감독을 했던 감독이 있는데 지금 이제 그 감독이 내부자들 드라마를 감독 연출로 입봉을 하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감독님 뭐 연출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느낄 수 있나? 야 너한테 할 얘기는 다른 것도 없고 한 가지만 하자는 거지. 척하지 마. 모르는데 아는 척하지 말아야지. 감독이 다 알 필요도 없고 연출을 네가 정말 잘하려면은 나도 그걸 숙제이긴 하지만은 모르는 걸 그냥 까라. 그걸 부끄러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 모르는 걸 찾아가요. 누구랑? 배우들이랑 스태프들이랑. 저는 그게 영화하고 드라마의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이 마치 무슨 신인 것처럼 모든 걸 안다. 몰라도 아는 척 이렇게 되고 좋은 작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작품은 제가 그렇게 찍었던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질문하시겠어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이 작품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보지 못했는데요. 이 작품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부분이나 비하인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70년대 그 시대의 공기를 내가 담는 게 중요했고 그거를 메이드 인 코리아만의 어떤 색과 톤으로 낡지 않고 올드하지 않게 힙하게 젊은 사람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게 가장 중심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그 캐릭터를 보는 어떤 세계 그걸 가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또 질문 있습니다. 저 앞에 안경 쓰시는 분. 네, 안녕하세요. 극장에서 감독님 전작 하얼빈을 4번이나 봤던 건데 그리고 올해 말에 메이드 인 코리아만 기다리고 있는 감독님 팬입니다. 맨 처음에 이 작품이 이제 제작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제목이 메이드 인 코리아다 그러니까 바로 딱 마야방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무래도 중에서 송강호 배우님이 이제 만드시는 마약의 이름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든 생각이 뭔가 감독님께서 이 작품을 뭔가 바로 잡고 싶으셨던 뭔가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 마야방이 여기 틀렸나요? 아무래도 좀 예,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감독님 작품 중에 좀 흥행이나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아픈 손가락으로 저는 맞죠? 네. 그런 식으로 맞아요. 느껴지더라고요. 대부분 저도 그렇게 받아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번 작품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뭔가 그런 것들을
마약왕에 대한 것들은 마약왕이 만약에 흥행적으로나 성공했고 비평적으로도 뭔가 성과를 얻었으면은 제가 이 작품을 안 했겠죠. 저는 그 마약왕을 통해서 사실 제가 했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실패를 통해서 배우죠. 그리고 그 실패를 가지고 저한테는 운이 좋게도 다음 작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저한테 주어진 거죠. 필패스가 불과. 그래서 그런 기회가 이번에 주어졌고 저한테. 그래서 그 영화에서 하지 못했던 1970년대 그 욕망을 향해 따라가는 그 시대의 어떤 욕망과 광기를 사실 마약왕에서 하고 싶었는데 제 연출에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송강 선배님은 너무 훌륭하게 해주셨죠. 그분이 저는 그 작품을 하면서 강호 선배님한테 그 정말 그 영화에 대한 열정을 제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도 정말 될까 말까 하는 게 영화인데 그래서 말 그대로 그때 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들 메이드 인 코리아 시즌 1, 시즌 2 총 12부작에 좀 이렇게 보려고 지금 그 욕망에서 시작한 작품.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에 여기 5 질문을 마친 걸로 하고요. 퀴즈를 또 풀어야 됩니다. 퀴즈는 뭐 마이크 전달 없이 그냥 바로 손들어서 선착순으로 제일 먼저 손 드신 분에게 제가 지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퀴즈 좀 어렵거든요. 첫 번째 퀴즈입니다. 지금 이제 그 VIP사에서 1회와 2회를 보고 오신 분들 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1회와 2회의 제목을 읽어주십시오. 1회와 2회의 제목. 아까 검색을 하시면 안 된다고.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1회 비즈니스맨, 2회 계획이. 맞으셨습니다. 아무튼 뭐 아까 질의응답자분도 그렇고 이제 당첨자분들은 나가실 때 스태프분들 얘기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는 총 6부작이죠. 6부작이고 순차적으로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감독님께서 그렇게 재밌다고 얘기한 최종 6회의 공개를 언제 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24일부터 이제 매주 2회씩 공개를 하다가 마지막 5회와 6회는 하루에 한 회씩 공개가 되니까 1월 14일, 24일에 시작해서 1월 14일 수요일에 마지막 6회가 공개가 됩니다. 나중에 아시고요. 스태프분에게 얘기해 주시고요. 네, 이 퀴즈 때문에 오늘 이 행사가 안 끝날 수 없습니다. 네, 우민호 감독님의 작품 개봉 순서 퀴즈인데요. 네, 데뷔작부터 순서대로 쭉 읊어주실 분이 계실까요? 우민호 감독님의 작품 개봉 순서. 2010년 파괴된 사나이부터 순서대로. 아까 뭐 엄청난 팬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간첩. 그 다음부터 한번. 네. 첫 장면. 맞았어. 그 다음. 방금 제가 얘기했죠.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요. 실패로 온다. 실패하지 않고. 그렇지. 그 다음. 네. 요거? 아니. 지금 제가 보셨죠? 현장에 제가 보여드리는 이렇게 없어요. 네, 사실 공정하게 생각해서 정말대로 인정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제 감독님과 함께 콜라보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시간도 다 되고 해서 정말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세 개의 퀴즈를 끝을 냈고요.
그럼 오늘의 이 행사를 또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많은 분들이 24일 첫 번째 공개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두 분께 마지막 소감과 인사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2월 24일 플러스 2부 때 공교롭게도 하얼빈이 작년 12월 24일 날 극장에서 개봉했습니다. 올해 제가 보니까 겨울에 많이 춥다고 하더라고요. 극장도 가시고 추움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좀 공유를 해주시고 또 보시고 단방에서 또 가족들이랑 치킨, 콜라, 맥주 이렇게 먹으면서 보기 딱 좋은 그게 올 연말과 새해는 메이드 인 코리아와 함께 하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말씀하신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작품이 마침내 이제 공개됐다는 생각에 너무 기쁜데 이제 정말 너무 잘 찍어주셨고 너무 훌륭한 배우분들이 재미있는 캐릭터를 진짜 열정적으로 정말 뜨거운 드라마거든요. 네. 이 추운 겨울에 뜨거운 드라마와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봐주세요. 네, 한 시간이 정말 짧아요. 5분 이제 순식간 훅 지나는데요. 오늘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신 우유령 감독님과 박은도 작가님 보내드리면서 큰 박수 감사합니다.